네, 아이고, 김지순이고요. 방금 저희가 이제 피파리 60회차 수업을 끝내서, 제가 또 영상을 남겨봅니다. 우선은 제가 나누는 부분은 극히 일부분이고요. 이거를 듣지 못하는 분들은 정말 많은 것을 잃는 거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우선은 행복하고 싶으냐고 물어보면 행복하고 싶으세요? 라고 한다면 손을 드실 거예요? 안 드실 거예요? 네, 드는 게 맞죠. 행복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은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 알죠? 근데 행복하고 싶지 말아라. 거기서 예스다 라고 하면 그건 문제다. 저는 이 얘기를 듣는데 너무 집중이 되고, 왜? 궁금한 거예요. 무슨 의미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이제 이 이야기, 우리가 행복하려고 하면 행복이 사실 뭔지, 행복의 반대말은, 지루함이거든요. 그러면 행복을 하는 사람들, 뭐 예를 들어 집을 사도 행복이고, 근데 뭐 행복하고 기쁨은 좀 차이예요. 그냥 집을 사거나 뭔가 보이는 거를 성취했을 때, 내가 목표를 이루었을 땐 그냥 기쁨이에요. 만족감. 근데 그거는 지속 유지할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거는 한마디로 행복할 수 없어요. 근데 사람은 행복을 원하죠. 왜냐? 행복한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원할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행복에서는 성장 이제 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성장, 내가 여러 가지 중에 저는 성장, 지루함이 아닌 거, 변화하고 내가 깨닫는 거, 뭐 다양한데 지금 제가 말하는 거 성장, 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성장, 이제 만약에 내 어려움을 이겨내는 거, 가변성, 변동성, 그 다음에 뭐 만족감 또한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이 보이지 않는 거를 우리는 찾아내야 하는 게 우리의 숙제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한 그 행복의 기준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 자체를 먼저 오늘 적나라하게 알려주셨어요. 책을 읽는데 세 가지의 카테고리가 나와요. 제가 그 세 가지 카테고리가 뭐냐면 우선 생각에 관한 생각의 책이었고 데니얼 카너먼의 이 책이었고요. 삶을 돌아봤을 때 카테고리 1, 2가 그 다음에 주목 착각, 그 다음 세 번째가 뭐였냐면 시간 그리고 다시 시간. 이 세 가지의 카테고리를 보면서 그리고 우리가 인간의 본능을 알아야 되는데 인간의 본능은 생존 본능이에요. 생존 본능을 하려면 직감이 필요해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떨어질 것만 같은, 내가 한번 그냥 걷다가 아무 생각 없이 걷다가 왠지 뭔가 직감적으로 이상해. 근데 딱 봤는데 내가 진짜 땅 떨어질 뻔한 그 시기에 직감적으로 멈추거나 딱 그랬을 때 우리는 이런 생존 본능이 있어요. 근데 이 생존 본능이 있는데 이 생존 본능이 우리가 인간답게 사는데 무조건 좋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뇌가 여기에서는 시스템 1이 있고 시스템 2가 나와요. 시스템 1이라는 건 빠른 뇌, 그 직감, 감정, 반응하는 뇌 이거죠. 그 다음에 우리 감정적인 거, 무의식적 반응, 직관적인 거. 근데 이제 여기에는 시스템 편향적인 오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 있죠. 내가 부모님께 말을 예쁘게 하고 싶어. 근데
부모님 앞에서 내 말이 되게 내 의지대로 안 될 때 많아요. 그리고 후회하죠. 내 아이에게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혼을 내면 괜찮은데 내가 기분대로 내 감정, 내가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은 부분이 아이가 똑같이 행동했을 때 순간 감정이 먼저 앞서 나가요. 그런 것이 우리는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 근데 반응을 하고 토끼 되게 아이들 진짜 아이들이 배울 수 있고 교육할 수 있는 건 이거를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이가 만약에 위험에 처했어요. 저렇게 하면 막 뒤어. 그랬을 때는 생각이 아니라 몸이 직관적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아이가 만약에 뭐 본인이 너무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어. 그럴 때는 잘 대화 형식으로 하다가도 전략적으로 딱 이 감정을 건드리기도 해야 돼요. 이걸 굉장히 잘 활용해야 돼요. 유연성 있게. 그거를 잘하는 사람들이 정말 잘 교육을 시키는 거거든요. 너무 그러니까 지루하면 안 되잖아요. 엄마 아빠가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게 그림으로 그려지면 식상해요. 근데 그렇게 그려졌는데 엄마 아빠가 진짜 그렇게 행동해. 그러면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더 반복하죠. 근데 엄마 아빠가 내가 예상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너무나 다른 뭐 맨날 화부터 냈던 사람이 갑자기 너무 차갑게 차분한 목소리로 방을 불러서 데려가면 아이는 긴장하고 놀라죠. 그리고 막 닭똥 같은 눈물을 막 흘리고 그 아이의 마음을 건드릴 때 애들이 되게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마음을 알아준다거나 막 이럴 때,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엄마가 좀 몰랐으면 하는 치부,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분들이 엄마 입에서 나와서 이야기를 할 때 애가 막 엄청 울어요. 그런 거를 잘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냥 이런 거예요. 나 이런 것 때문에 이거 있는데 오늘 회사에서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정말 힘들어. 뭐 이런 문제. 그리고 나 그것 때문에 진짜 힘들어. 그냥 힘들어잖아요. 근데 거기서 더 깊게 좀, 위대한 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은, 그래, 이제 거기에서 뭔가를 더 이야기하죠.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게 너의 기분을 나빴는지, 그게 왜 더 꼬리물기식으로 질문들이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의 진짜 문제점을 찾아내줘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빠른 뇌는 그냥 누구나 다 갖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거 가지고는 우리가 인간답게 살 수 없고, 인간답게 살 수 없는 사람은 신뢰를 얻을 수 없고, 인간답게 살지 않는 사람은 결국엔 성공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인 즉슨 느린 뇌라도 함은 위대한 이성이에요. 저희 멘토님이 언제나 얘기하시는 위대한 이성을 잡아라. 그게 느린 뇌예요. 거북이 뇌. 내가 감정은 확 올라올 수 있어.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낸 거예요.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면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되어지는 게 아니라 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건 자동으로 개발되는 게 아니에요. 감정적인 거, 뭐 이런 것들도, 그냥 우리 안에 그냥 본능인데, 이 위대한 이성은요, 있잖아요. 우리가 위대한 이성이라고 하면 그거예요. 그냥 회사 대표들이 막 회사에 문제가 터졌어요. 그러면 감정적인 사람들은 이걸 우왕좌왕, 이걸 어떻게 이거 누구 탓이며 뭐 이렇게 하죠. 근데 진짜 대표들은 그 상황에서 내가 그 다음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응을 찾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거를 내가 하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 1과 시스템 2를 왜 이렇게
설명을 하냐, 이거를 아느냐 모르느냐. 근데 이거를 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게 문제고, 그리고 우리가 되게가 많이 시달리는 부분이 감정, 시스템 1에서 시달리고 되들볶다가 인생을 마감하기가 많죠. 시스템 2까지 넘어오지 못하고 생을 마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 2 느린내를, 위대한 이성을 높여야만 돼요. 뭐로? 훈련으로. 이렇게 배움으로. 배우고 실행하고 이제 틀리면서 다시 한번 다시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결국에는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되게 다 오류들이에요. 오류, 착각, 그 다음에 우리가 행복을 말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 행복이 보여지는 거에선 지속성이 없는데 보이지 않는 거에서 찾아내고, 그 성장 또한, 성장도 어느 한 순간에 멈추잖아요. 그럼 지루해져요. 돈도 버는 게 일률적이잖아요. 지루해져요. 만나는 사람도 맨날 똑같고 대화도 똑같잖아요. 지루해져요. 그러니까 이 행복은 지속성이 있어야 하는데 행복 자체는 지속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행복은 우리가 행복만 쫓아가는, 계속 왔다 갔다 변동성이 더 심해질 거예요. 오히려 변동성, 제가 콜드콜을 하면 변동성이 극대화되죠. 그러나 그 변동성을 겪으면서 내가 어느 부분을 놓치고 이렇게 했는데 수치적으로 내가 오늘 또 이만큼을 성공률이 나왔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변동성을 느끼는 안에서 안정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되게 되게 이걸 배우면 배울수록 와, 되게 어렵다. 근데 저희 조아영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배우기 전에도 인생은 어려웠어요. 근데 이걸 배움으로 인해서 인간에 대해서, 인간이 왜 이렇게 틀릴 수밖에 없는지, 내가 왜 이렇게 똥멍충이 같이 밖에 생각하지 못했는지, 내가 왜 여태까지 똥멍충이 같은 생각을 계속 반복하면서 의사결정을 했는지를 알게 되면서 다른 어려움, 다른 복잡함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왜 배워야 하냐?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시달리는 것과는 너무나 달라요.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배운 거를 끊임없이 경험하고, 이 경험한 거를 끊임없이 또 유지해야 해요. 그 안에서 유연성이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는 유연성이지가 않아요. 대다수가 편향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죠. 1차원적. 뭐 예를 들어 책은 좋다 나쁘다. 일찍 일어나면 좋다 나쁘다. 일찍 일어나야 성공한다 아니다. 이렇게 되게 좋다 아니다, 기다 아니다, 무슨 그런 걸로만 되어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사람에 따라 누군가에게는 책이 좋을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뭐예요? 몸으로 부딪히면서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이게 되게 다양해요. 그러니까 이 다양하게 사람을 코칭할 수 있는 자만이 사람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중적인 뭐 이런 교육이나 강의들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맞춰서 갖다 댈 수가 없어요. 그냥 표준화 아니면 본인의 경험 가지고 우리가 다 경험해서 틀려봐야 돼. 그래서 어찌됐든 틀려볼 거다라면, 그리고 틀려서 배우는 거다라면 나에게 맞춰서 유연성이 있는 부분들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분과 함께 하다 보면 유연성도 배우고, 그리고 나에게 유연성이 없구나, 그동안 내가 유연성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었구나, 또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피파리 수업을 들으면서 되게 한 가지만 배우지 않아요. 주제 파악을 할 수 있어서, 그 다음에 내가 감정에서 빠지지 않으려면 그 위대한 이성은 박스권 밖으로 나오라고 저희 멘토님이 언제나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이 책을 읽으면서 이 피파리기 수업을 들으면서 박스권
밖에 나와야 되는 거가 위대한 이성이구나 다시 인지했죠. 무한반복해야 돼요. 한 번 안다고 해서 인지했다고 해서 절대 몰라요. 이거를 누누이 말씀드리고 저희는 누누이 이거를 확인을 해요. 왜냐 빠른 내 느린 내 계속 말씀을 우리 피파리 때 계속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거북이처럼 토끼처럼 거북이는 느린 뇌, 토끼는 빠른 뇌. 이게 굉장히 많이 반복되면서 오늘 또 확인했어요. 와, 또 잊고 있었네. 와, 이 책이 또 그거에 대한 내용이었구나. 계속 확인. 뭘 확인? 사람은 까먹는다. 안다고 해서 진짜 아는 게 아니다.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이 부분들이 틀린 오류들이 많다. 근데 너만 틀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으로 시달린다. 근데 이거를 저를 성공시키기 위해 제가 빠른 뇌보다 느린 뇌를 훈련시키기 위해 이런 훈련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려운 무서움 그리고 뭐 바보 같은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 자신의 셀프 피드백 내가 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야 하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사람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알고 근데 또 틀릴 거예요. 사람은 또 틀림으로 경험하면서 다시 또 원제자리로 아 내가 이래서 틀리는구나 알고 경험하면 제 아이들에게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알려주거나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알려주거나 너가 공부를 하거나 네가 목표를 할 때 긍정의 언어로 네가 하고 싶은 거를 찾아내서 그거를 찾아내봐 라고 이야기를 만약에 한다면 아이들은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해왔던 부분들, 내가 실패했던 부분들을 제거해서 아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먼저 맞춰줘요. 그러면 그 시기에 맞춰서 또 말도 해주고 아이가 이렇게도 해봤는데 안 됐을 때 또 다르게도 알려줄 수 있고 왜냐면 아이들이 물어본다거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안 됐다 그럼 속상하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내가 아이들의 알고 이야기를 해주면 돼요. 근데 모르는 엄마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열심히 하면 돼. 너 열심히 했잖아. 나 잘한다, 잘했어. 제가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듣기도 하지만 기분도 나빠해요. 왜냐? 엄마는 너무 전곡을 콕 찌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엄마한테는 뭐 거짓말을 잘 못하겠어. 왜냐면 다 들통이 나니까. 그리고 거짓말했다가 들통 나면 더 혼나니까 아이 그러죠. 너네가 거짓말 하지 말고 솔직히 말해서 혼나기도 제대로 혼나라고. 안 그러면 더 혼난다. 이런 말들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엄마랑 말하는 게 무섭기도 하면서 또 좋기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모르면 내가 이런 경험을 하지 않았으면 사람의 속성이 이런 거라는 걸 모르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되게 애매모호하게 키울 수밖에 없어요. 내 고객도 애매모호하게 우쭈쭈 하게 되고 열심히 하니까 되는 거예요. 왜냐 본인도 열심히만 했으니까. 근데 이런 사람의 속성, 왜 사람이 이런 심리를 갖고 있고 왜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고 근데 그게 나만의 문제가 아닌 모든 사람이 이런 집단 착각에 빠져 있는 거를 이 책에 나와 있다니까요. 근데 이 책을 모르는 분들 되게 많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책을 읽는다 하더라도 이걸 깨달았을까요? 아니요. 제가 이 책을 읽고 제가 3번 이상을 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을 읽는데도 놓치는 게 너무나 많았고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좀 익숙했고 두 번째보다 세 번째가 좀 익숙했어요. 그 익숙한 거를 다시 내 입으로 앞에서 피파리 모임 때 발표하는데 또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저는 시스템 1이 발달된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시스템 1만이에요. 근데 이걸 확인을 하면서 제가 말을 하면서 제가 깨닫는 게 너무 적었구나를 이제 주하영 대표님이 나눠주신 것과 딱 나중에 내가 느낀 거를 경험하는데 느낀 거를 이제 또 다시 발표를 할 때 와 내가 진짜 많이 놓치고 이렇게 연결을 못하는구나. 이걸 만약 저 혼자 알았다면
내가 이런 눈을 가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 것이며, 지금도 들었어도요, 이 머릿속은 정말, 머리와 마음은 엄청나게 진짜 혼란스러워요. 왜냐? 제가 이렇게 살아간 게 아니고 깨닫는 게 아니니까. 타인의 그 깨달음을 쉽게 빠준 걸 제가 우선 알아들은 정도니까. 그거를 반복해야지 우리는. 이게 지금은 알 것만 같고, 근데 또 우리는 또 살아내잖아요. 여기 핏발이 함께 있는 한, 여기에서 함께 하려면 끊임없이 성장해야 돼요. 서로가. 그런 그런 공간이에요. 여기에서 도태되면 붙어 있을 수가 없고요. 여기에서 내가 만약 주제 파악 못하면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커뮤니티가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고 굉장히 긴장되지만 굉장히 안전한 공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함께 해야 되고 끊임없이 알아야 한다. 뭘? 똥멍충이다. 사람은 시스템 1의 생존 본능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게 무조건이고, 그 다음 우리가 성장하고 인간다워야 되는 부분은 반드시 성장이어야 해요. 어린아이가 겉모습이 성장하듯이 이제 내적으로, 내면으로, 정서적으로 성장을 하는 부분이 이 시스템 2가 개발이 돼야 돼요. 이건 알려줘야 돼요. 근데 누가 알려줘요? 어른들도 이게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알려줘요? 이게 다 유전이라니까요. 이게 다 전해지고 전해져서 내 말이 내 아이에게 전달이 되고 내 행동이 아이들에게 전달이 되면 아이도 나와 같이 살아요. 근데 우리 부모의 마음은 뭐예요? 내가 힘들어도 자식은 안 힘들었으면 좋겠는 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선에서 끊임없이 배워야 하고, 내가 인간의 속성, 내가 왜 이게 안 됐는지, 나를 자책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나를 자책하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그냥 인간이 이렇구나, 박스권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사는 거 부러워만 하지 말고, 저 사람이 뭐, 뭐 집안에 불이 났어, 또 그런 거는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는 착각. 결혼해서 저 사람이 너무 잘 사는 건 너무 부러워. 근데 왜 나는 안 되지? 또 이런 착각. 근데 내가 갖고 있는 부분들이 관점이 있으면 진짜 내 문제가 큰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되고요. 감사한 것들 투성이고요. 그 감사한 것들에서 반응을 잘하는 게 아니라 대응을 잘하면서 내 문제가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더 나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경험해 봐야 돼요. 근데 우린 경험을 안 했잖아요. 그거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 네트워크 사장님들하고도 대화를 하고, 뭐 자영업자 대표님들을 만났을 때도, 그리고 제 주변의 친구들하고도 이야기를 하더라도 다 이야기를 하면 뭐예요? 본인이 경험한 거 내에서, 그리고 본인이 경험한 것과 플러스 기억하는 거에 대해서 말을 해요. 근데 저도 제가 경험한 거, 제가 느낀 거, 제가 이렇게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배우고 콜드콜을 하면서 제가 못 벌어봤던 억대 연봉을 벌어보고, 제가 비용 없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전화로 클로징을 하고 있는 이거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입에선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게 될 건가? 이게 내 업에서 이게 적용이 가능할까? 물음표예요. 당연히 모르죠. 경험을 안 했는데. 근데 누군가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근데 다들 반응은 그래요. 와, 그렇게 되면 좋겠네요. 와, 그러면 진짜 좋은데. 그렇게만 된다면야. 그런 가치가 있다는 걸 안다면요. 근데 그걸 경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냐는 거죠. 내 주변에 옆만 돌려봐도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걸요? 다 비슷비슷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거를 얘기를 해주는 거에서 보시면, 제가 많은 돈의 교육으로 투자를 해봤고, 또 정말 저의 성공,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시간, 돈 써본 사람으로서 사기꾼과 아닌 사람을 보면,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구 상대를 도우려고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면요, 내가 오해를 받더라도 이야기를 하는 거,
그리고 어려운 질문을 계속 끄집어내는 거. 근데 사기꾼들은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비유 맞추는데 이거 한 건 하는데 오히려 그거예요. 그러니까 빠르게 뭔가를 성과를 내려고 하죠. 왜냐? 이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부분에서 클로징이냐, 아니면 자기만 잘 되려고 하는 클로징이냐. 봤을 때 이 사람이 나한테 좋은 소리만 해대냐, 아니면 현실적으로 내 문제를 직접적으로 깨달을 수 있게끔 질문을 잘하느냐. 그 질문에서 문제가 보였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를 그거에 대한 제시를 하고, 그거에 대한 클로징을 제대로 하느냐. 이거를 보시면 이 사람이 좋은 사기를 치려고 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사기꾼들은요, 진짜 자기 이미지 좋아 보이게 하려고 엄청 부단히 했어요. 근데 사기꾼이 아닌 사람들은 보통 본인이 어떤 이미지일지 생각을 못하고 그 변동성을 계속 거기다 집어넣어요. 왜냐? 처음 보는 사람한테 얼마 벌어요? 너 밑에 파트너는 얼마나 있는데요? 이것도 결제 못하냐? 이게 돈이냐? 네 성공에 이게 가능하냐? 이거를 해주는 사람이, 저는 저희 멘토님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직접적으로 해주시는 분. 제가 저희 멘토님과 코칭을 할 때 긴장이 되지만 또 안정감이 있는 건 저희 아이들이 느끼는 감정이에요. 되게 저의 문제점을 딱딱딱 뜨끔뜨끔하게 민망하게 건드려요. 오늘도 그랬고요. 근데 거기에서 무서움, 두려움, 변동성, 여러 감정들이 있는데 누가 나에게 이런 말을 해줄 사람이 누가 있냐. 너무나 감사해요. 보통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못 도와주고요. 그리고 도와줄 마음도 없어요. 누가 상대를 위해서 그 사람의 문제점, 이런 말을 했을 때 본인의 변동성을 느끼면서까지 해요. 더군다나 지금 대표님의 그 건강을 위해서 지금 해외에 나가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위해서 로밍을 반드시 켜놓고 항상 그 1대1을 항상 수업을 해주십니다. 이런 걸 계속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받고 있는 제가 어떻게 안 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안 하고 있을 때 진짜 화가 나죠. 계속 핑계대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막 꾸물거리면 진짜 그걸 계속 하게 돼요. 아는 것과 내 현실과 그 싸움에서. 그래도 여기에 있는 이유는, 여기서 훈련을 받고자 하는 건 시스템 1을 함께 하기 위함이고, 보이지 않는 거에 가치가 있다는 걸 아는 거고, 덜 틀리는 걸 함께 하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배움은 끊임없이 해야 한다. 결론은 단 하나예요. 이걸 배우고 너무 좋으니까 저희가 정리해 놓는 거고, 이걸 정리함으로써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되게 다양한 거를 얻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익 없는 것에 이익이 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